나는 99년을 살면서 뛰어난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지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농담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기본적인 3가지 규칙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약속합니다. 열의 9은 평생을 따라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단순한 것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을 복잡하게 만들고 지름길을 찾고 훌륭해 보이는 전략을 받아들이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말로 풍요롭게 하는 것은 결코 복잡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이해할 수 있는 3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해와 실천이 다른 우주라는 점이다. 나 역시 어렸을 때 지성과 노력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저는 승리란 더 빠르고, 더 똑똑하고, 더 야심차게 행동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진정한 승자는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초보적인 원칙으로 규율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당신의 삶을 변화시킬 마법의 공식을 아직도 찾고 있다면 지금 포기하십시오.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는 3가지 규칙은 너무나 명백해서 실망스럽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이를 증명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보다 파산 사례를 더 많이 봤습니다. 세상이 잔인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같은 실수를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집세를 낼 돈이 전혀 없는 백만장자를 만났습니다. 50세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뛰어난 변호사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프로젝트에 모든 것을 걸었던 자신감 있는 기업가. 그들 중 누구도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모두가 3가지 기본 규칙을 위반했습니다. 저축 방법을 몰랐고 인내심이 없었으며 감정이 선택을 좌우하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주머니에서 다른 사람의 주머니로 돈을 이체하는 데 평생을 보냈습니다. 나는 위기 당시인 1973년을 기억한다. 나는 투자자들이 거리에서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시장에 패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탐욕과 오만, 빨리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환상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주식을 사기 위해 돈을 빌렸고 몇 달 안에 자산이 2배로 늘어날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들은 올바른 물결을 찾았다고 믿으며 유행을 쫓았습니다. 그들은 더 많이 움직일수록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생각하여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바람이 바뀌자 모두가 파선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들은 3가지 규칙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더 똑똑해서가 아니라 더 차가웠기 때문입니다. 성공한 전문가들로 둘러싸인 로스앤젤레스에서 나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가장 많은 돈을 버는 사람들이 또한 가장 불안해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들은 급여가 높았지만 비용도 더 높았습니다. 자산은 많지만 부채는 더 많습니다. 그들은 탄탄해 보였지만 붕괴 직전의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들은 3가지 규칙을 배운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 많이 벌어서 나온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적게 지출함으로써 부를 얻었습니다. 그들은 행운이 규율의 문제인 동시에 기회의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지만 운 좋게도 유리한 시대에 살았을 뿐입니다. 시나리오가 바뀌자 그들은 무너졌다. 그들은 결코 부자가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규칙은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킬 것입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냥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 중 9명은 지출을 통제하지 못한 채 소득을 늘리기 위해 평생을 보냅니다. 그들은 급여를 높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고 믿지만 더 많이 벌수록 더 많이 지출합니다. 그들은 빚에 빠졌습니다. 나는 1년에 수백만 달러를 벌고 은행 잔고가 학생 수준인 사람들을 알고 있었습니다. 왜? 그들의 생활 방식을 밑바닥 없는 구렁텅이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더 큰 집,
더 비싼 자동차, 디자이너 옷, 호화로운 여행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삶의 모든 세부 사항은 그들이 성공했다는 것을 세상에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를 잊었습니다. 겉보기 성공과 실제보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도 이런 실수를 했다. 처음으로 돈을 벌었을 때 나는 좋은 것을 사고 싶었고 내가 거기에 이르렀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나는 곧 그런 것들이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빚만 더 많이 지게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높은 생활 수준에 익숙해지면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욕구가 커지고 비용도 늘어나는데 갑자기 당신이 막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워렌 버핏은 자신이 1958년에 구입한 집에 아직도 살고 있습니다. 가난해서가 아니라 집이 아무리 크더라도 침대는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자동차는 아무리 비싸더라도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만 이동합니다. 디자이너 옷은 몸만 덮습니다. 과도한 소비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의무만을 가져다 줍니다. 나는 항상 말한다. 저축은 사소함이 아니라 자유이다. 다른 사람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돈을 쓸 필요가 없다면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다른 사람의 판단에 신경 쓰지 않을 때 당신은 자유롭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 당신은 진정한 부자가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한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라고 묻지 않고 더 많은 것을 추구하며 평생을 보냅니다. 이 질문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 결코 원하지 않았던 일을 쫓느라 10년을 낭비했다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내겐 50대 친구가 있었는데 실업자였지만 집과 차, 그 밖의 모든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항상 지출이 수입을 초과했기 때문에 빚을 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행복해지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침묵하고 열심히 생각하며 모르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대부분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도주하고 빚을 지고 불만족스럽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욕망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을 명확하게 보는 것입니다. 욕망은 끝이 없는 구멍이지만 욕구에는 제한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것을 만족시키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부족한 것과 필요한 것을 구별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부의 첫 번째 법칙의 열쇠입니다. 나는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한 푼도 지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싸구려라서가 아니라 그 상태가 배를 채우지 못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진정한 존엄성은 운전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자랑하는 동안 침착함을 유지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이는 당신에게 기다릴 여지, 거절할 수 있는 용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를 제공합니다. 이 세 가지는 물질적인 소유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지출을 줄이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그 이하도 아닙니다. 돈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십시오. 무엇이든 사기 전에 이것이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들까요? 아니면 더 갇히게 만들까요? 라고 물어보세요. 두 번째 옵션이라면 지출하지 마세요. 부를 향한 첫 번째 단계는 더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호하려면 먼저 낭비하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 번째 규칙은 훨씬 더 지루하지만 부의 핵심입니다. 시간은 유일한 확고한 동맹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비극은 시간의 힘을 과소평가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빨리 부자가 되고, 빨리 성공하고, 빨리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진정한 행운은 결코 빨리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지능이 아니라
충분히 오래 살았다는 점이다. 나는 훌륭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심각한 실수를 피하고 나머지는 시간을 들여 해결했을 뿐입니다. 시간은 세계 8대 불가사의이지만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대부분은 기다릴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투자 수익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1년 안에 경제적 자유를 꿈꿉니다. 하지만 돈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부는 폭발적으로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일관성을 통해 구축됩니다. 워렌 버핏의 성공과 나의 성공은 타이밍을 완벽하게 맞추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항상 게임에 참여함으로써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회사를 인수하고 시간을 투자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다. 인간은 지루함을 싫어하고 기다리는 것을 싫어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싫어합니다. 행동, 아드레날린, 통제가 필요합니다. 투자의 세계에서는 이러한 충동성이 최악의 적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주식을 사다가 단지 기다릴 수 없어서 너무 빨리 파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5% 수익을 내고 도망쳤는데 그 후 그 몫은 10배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보가 아니라 단지 참을성이 없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참을성이 없는 사람은 결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알려지지 않은 회사의 주식을 샀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보도만 따라가며 수십 년을 기다렸다. 몇 년 후, 그 회사는 해당 분야의 리더가 되었고, 나의 투자는 수십 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모른다. 나는 단지 좋은 회사가 옳은 일을 하면 그 시간만큼 보상을 받을 것이라고 믿었을 뿐이다. 내 일은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시간은 가장 공정한 선생님이다. 천재를 선호하지도 평범한 사람을 처벌하지도 않습니다.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에게만 보상합니다. 이해하십시오. 부는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속도에서는 폭발이 중요합니다. 마라톤에서는 지구력. 돈의 세계에서 저항이란 유혹, 두려움, 소음에 휩쓸리지 않고 옳은 것을 고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종종 좋은 투자 전략은 좋은 회사를 사서 잠에 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농담처럼 들리지만 사실입니다. 시장은 매일 변동합니다. 매일 뉴스와 소문이 돌고 있으며 이제 행동해야 할 때라거나 종말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소음의 90%는 쓰레기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10년에 한 번씩 바뀐다. 매일 행동한다면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 뿐입니다. 버핏과 나는 앉아서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 외에는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십 년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시장이 실수하기를 기다리고 가격이 실제 가치 아래로 떨어지기를 기다리며 진정한 기회를 기다립니다. 나머지 시간에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거의 누구도 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뇌는 무엇이든 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불안감, 즉 시간 낭비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나 투자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인 경우가 많습니다. 시간은 서두르는 사람, 유행을 쫓는 사람, 항상 일하는 사람을 제거합니다. 결국 기다릴 줄 아는 자만이 남았다. 2008년 위기를 기억한다.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두렵지 않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가? 내가 소유한 회사들은 계속해서 제품을 팔고 이익을 내고 있다. 주가만 떨어졌다. 기업이 나빠졌다는 뜻이 아니라 시장이 불안하다는 뜻이다. 시장이 불안하면 싸게 사야 한다고 답했다.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들은 결코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좋은 자산을 간직한 사람이 결국 마지막에 웃었다. 이것이 바로 시간의 힘입니다. 단기적인 소음을 걸러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보존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서두르지 마세요. 시간에 기회를 주세요. 매일 시장을 따라가거나 추세를 쫓거나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옳은 일을 하고 기다리세요. 10년, 20년, 30년 어느 날 당신은 뒤돌아보고 먼 길을 왔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이 진정한 부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규칙은 가장 어려운 규칙입니다. 합리성은 세상에서 가장 희귀한 선입니다. 인간은 이성적인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거짓말하다. 우리는 때때로 이성이 번쩍이는 감정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합리성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합니다. 나는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감정 때문에 모든 것을 잃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대차대조표, 그래프, 추세를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행복감에 사로잡혀서 당황해서 팔았습니다. 그들은 승리하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고 패배하면 절망했습니다. 모든 결정은 감정에 따라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감정은 부의 가장 큰 적이다. 나 역시 통제력을 상실한 순간을 겪었다. 시장이 하락하면 불안했고 기회를 놓치면 후회했습니다. 한 가지를 배우기 전까지는 감정적일 때는 절대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겁이 나면 팔지 마세요. 기분이 좋을 때는 사지 마세요. 질투심을 느낄 때 무리를 따르지 마십시오. 화가 났을 때 행동하지 마십시오. 감정은 명령이 아니라 신호이다. 그녀는 그의 마음이 불안정하다고 경고하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말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결정은 감정이 아닌 논리에 기초해야 합니다. 나는 종종 투자는 IQ 테스트가 아니라 감정 통제 테스트라고 말합니다. 시장은 당신의 두려움, 탐욕, 시기심, 오만함을 시험합니다. 그는 당신이 가장 취약한 순간에 당신에게 압력을 가하여 당신이 실수를 하게 만들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혼란 속에서도 침착함을 유지하는 사람이 결국 승리하는 사람이다. 버핏과 나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감정이 우리의 선택을 좌우하도록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장이 하락할 때 당황하지 않으며 상승할 때 기뻐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살펴봅니다. 회사가 여전히 견고한가요? 그렇다면 가격 변동은 그저 소음일 뿐입니다. 대부분은 이것을 달성하지 못합니다. 시장 변동에 따라 합리성이 취약해집니다. 나는 충돌 당시인 1973년을 기억합니다.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했다. 찰리, 어떡하지? 내 주식이 반으로 줄었어. 나는 회사가 파산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왜 절망하는 걸까요? 그는 오랫동안 침묵하며 모른다고 답했다. 이것이 바로 감정의 힘입니다. 감정은 이유 없이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정은 종종 가장 비용이 많이 듭니다. 합리성은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훈련하는 것입니다. 감정이 다가왔을 때 멈추고 숨을 쉬며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느끼는 감정인가? 아니면 환상인가? 대부분의 경우 그것은 환상입니다. 시장의 변동은 기업의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은 당신의 재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단기적인 손실이 장기적인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하늘이 무너지고 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손실 때문에 전략을 포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전략 때문에 패한 것이 아니라 마음 때문에 패했습니다.
그들은 일할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사람들은 모든 전략에 나쁜 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으로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버핏은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표 기계라고 말합니다. 감정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장기적으로는 균형이 중요합니다. 실제 가치가 우선합니다. 합리성을 유지하고 변동에 휩쓸리지 않으면 결국 승리할 것입니다. 감정을 지배하게 놔두면 소음으로 인해 파괴될 것입니다. 나의 가장 큰 장점은 남들보다 똑똑하기보다는 멋있다는 점이었다. 모두가 당황할 때 나는 정신을 차리고 모두가 절망할 때 침착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선물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매일 나는 스스로에게 상기시켰다. 감정은 적, 합리성은 동맹이다. 이것을 배울 때 당신은 부의 세 번째 열쇠를 쥐게 됩니다. 합리성은 실수를 덜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실수를 줄이는 것이 행운의 진정한 비결입니다. 나는 당신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 규칙은 명백합니다. 누구나 이해합니다. 문제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연습하는 것입니다. 열의 9은 자신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들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인간의 본성이 그들에게 저항하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줄이는 것은 성공을 과시하려는 욕구에 어긋납니다. 기다림은 즉각적인 만족의 욕구에 어긋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감정을 따르려는 충동에 어긋납니다. 이러한 각 규칙은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때리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규칙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고 다음 날 잊어버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 돈을 쓰고 마법의 공식을 쫓고 감정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변화하는 것은 아프기 때문입니다. 지출을 줄인다는 것은 익숙했던 것들을 포기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다림은 외로움과 의심을 견디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성적이라는 것은 자신의 감정과 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변화의 불편함을 직면하기보다는 자신이 알고 있는 대로 고통을 계속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나도 그랬다. 나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할 수 없었습니다. 돈을 아껴야 한다는 걸 알았지만 불필요한 물건을 샀다.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충동적으로 행동했습니다. 나는 이성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나중에서야 나는 변화가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것은 오랜 전쟁입니다. 매일매일 본능과 싸워야 합니다. 때로는 승리할 때도 있고, 때로는 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조금씩 변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규칙을 익히는데 수십 년이 걸렸습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들을 무시하고 무너지는 사람들을 많이 봤기 때문이다. 각각의 실패 사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인식이 나를 계속 움직이게 해준 것입니다.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다면 나는 내 본성에 맞서 싸울 의지가 있는가? 미래의 자유를 위해 당장의 만족을 포기할 의지가 있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수적이라 할지라도 나는 내 신념을 고수할 의지가 있는가? 라고 자문해야 한다. 대답이 예라면 기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